달빛다원 이야기 마이너스 빛을 훔친 며느리. 산속 마을 청운골 새벽 4시. 한매와 할머니는 오늘도 어김없이 마당을 쓸었다. 70평생을 그렇게 살아왔다. 빗자루 소리가 고요한 새벽을 깨우면 언덕 아래 마을에서도 달빛다원 주인 또 일어났네 하고 수군댔다. 저 양반 참 악착같이도 사네. 마을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다. 금간 찻잔을 철사로 감아쓰고 차잎을 4번씩 우려내는 매화를 보며 혀를 찼다. 어떤 이는 인색하다, 어떤 이는 불쌍하다 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다. 매화의 손끝이 왜 찻잔 하나에도 그토록 조심스러운지, 차 한 잔을 내릴 때마다 왜 눈을 지그시 감는지. 여보, 우리 차는 혼이 담긴 차요. 함부로 대하지 마시오. 50년 전 20살 새색시였던 그녀에게 남편이 했던 말이었다.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날 병상에서 그가 남긴 마지막 말도 똑같았다. 매화, 찻집 지켜줘서 고마웠어. 내 혼은 이 차 속에 남아있을 거요. 그날 이후 매화는 단 하루도 찻집 문을 닫지 않았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프거나 외로워도 새벽마다 일어나 차를 끓였다. 그것이 남편과의 약속이었고 그녀가 살아가는 이유였다. 절약한 것이 아니었다. 지킨 것이었다. 찻잔 하나, 차잎 한 조각도 남편의 손때가 묻어 있었다. 함부로 버릴 수 없었다. 그래서 꿰매고 다시 우려내고 아껴 썼다. 하지만 세월은 매화에게도 가혹했다. 요즘엔 손님도 뜸했다. 찻집은 점점 낡아갔고 홀로 된 그녀의 등도 조금씩 굽어갔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그만 문 닫으시지 했지만 매화는 고개를 저었다. 당신과의 약속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오늘도 매화는 남편이 마지막으로 만든 청운차가 담긴 옥항을 꺼내 먼지를 닦았다. 열어보지는 않았다. 그저 가슴에 안고 중얼거렸다. 여보, 언제쯤이면 행복할 때가 올까요? 언제쯤이면 당신이 남긴 이 차를 웃으며 마실 수 있을까요?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다. 또 하루가 시작되었다. 도연은 아버지의 작업실을 그대로 물려받았다. 40이 넘은 나이 결혼은커녕 연애 한번 제대로 해본 적 없는 호라들. 마을 사람들은 저 착한 사람이 왜 아직도 총각이냐며 안타까워했지만 정작 중매를 서려는 이는 없었다. 시어머니가 너무 독하대요. 저 집에 들어가면 숨도 못 쉰다던데요. 혼담이 올 때마다 같은 이유로 깨졌다. 매화가 며느리감들에게 했던 말은 항상 똑같았다. 우리 집은 가난해요. 화려한 생활은 기대하지 마세요. 하지만 정성만큼은 다해 대접하겠어요. 솔직한 말이었지만 젊은 여자들에겐 부담이었다. 결국 혼담은 번번이 물 건너갔고 도연은 그럴 때마다 괜찮아요, 어머니 하고 웃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달랐다. 도연은 작업실 구석에 덮개를 씌워둔 찻상을 가만히 바라보곤 했다. 10년 전 아버지와 함께 만들기 시작했던 그 찻상.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는 바람에 절반만 완성된 채 멈춰버렸다. 도연아, 이건 내가 장가갈 때 완성하자. 새색시랑 같이 차 마실 상이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다. 도연은 대패를 들었다. 나무를 깎기 시작했다. 깎고 또 깎았다. 밤새도록. 말없이. 나무 향이 작업실에 가득 찼다. 그 향기만이 그의 외로움을 달래주었다. 어느 날 밤 매화가 작업실 문 앞에 섰다. 불빛이 새벽까지 꺼지지 않는 것을 보고 찾아온 것이다. 문틈으로 아들의 뒷모습이 보였다. 구부정한 등 묵묵히 나무를 깎는 손길. 저 아이는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구나. 매화의 가슴이 무너졌다. 자신의 고집 때문에, 자신의 절약 때문에 아들이 평생을 혼자 살고 있었다. 며느리를 들이지 못한 것도, 가정을 꾸리지 못한 것도 모두 자신 때문이었다. 어머니, 안 주무세요? 도연이 문을 열었다. 여전히 웃는 얼굴이었다. 도연아. 네. 미안하다. 왜요?
무슨 일 있어요? 매화는 고개를 저었다.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내가 너의 인생을 망쳤다는 말이. 그냥 밤이 추워서 들어가 자거라. 네, 어머니도 주무세요. 도연은 다시 작업실로 들어갔다. 매화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찬바람이 불어왔다. 마당에는 아직도 쓸지 못한 낙엽이 굴러다녔다. 매화는 빗자루를 들었다. 새벽이 올 때까지 마당을 쓸었다. 눈물인지 이슬인지 모를 것이 뺨을 타고 흘렀다. 여보, 나는 이 집을 지킨다고 우리 아들의 행복까지 빼앗아 버렸어요. 하늘에는 별이 총총했다. 남편이 좋아하던 별자리가 반짝이고 있었다. 해시태그 3장. 색을 사랑하는 여자. 설인이 청운골에 도착한 건 초여름이었다. 보따리 하나 메고 낡은 운동화 신고 물감 묻은 손으로 마을 어귀에 섰다. 38배 나이 결혼은커녕 정착할 곳 하나 없는 떠돌이 화공. 여기 공기가 달라요. 빛깔이 살아 숨 쉬어요. 그녀는 마을 골목을 걸으며 연신 감탄했다. 낡은 담장도 버려진 벽도 그녀의 눈에는 캔버스였다. 허락도 받지 않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들꽃, 나비 웃는 아이들. 저 여자 이상해. 물감값도 안 내고 남의 집 벽에 마음대로 그린대. 색을 훔치는 화공이래. 조심해. 오해였다. 설이는 그저 세상의 빛을 담고 싶었을 뿐이다. 어린 시절 어머니는 설인이 6살 때 세상을 떠났다. 마지막으로 본 어머니의 미소, 그 따뜻한 색깔을 평생 잊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림을 그렸다. 어머니의 미소를, 잃어버린 따뜻함을 찾기 위해. 엄마, 나 잘 그리고 있지? 언젠가 엄마만큼 따뜻한 색을 찾을 거야. 하지만 세상은 냉정했다. 그림을 그릴수록 외로웠고 떠돌수록 쓸쓸했다. 어느 날 저녁 언덕을 오르다 작은 작업실을 발견했다. 창문 너머로 한 남자가 보였다. 묵묵히 나무를 깎고 있었다. 그의 손끝에서 작은 새 한 마리가 태어나고 있었다. 날개는 부러져 있었지만 석양빛을 받으니 금방이라도 날아오를 것 같았다. 설이는 숨이 멎었다. 저 사람의 손에서 내가 찾던 빛이 난다. 며칠을 망설이다 작업실 문을 두드렸다. 안녕하세요. 그 나무새 만드신 분이세요? 도연은 고개만 끄덕였다. 정말 아름다워요. 당신의 손에는 생명이 있어요. 도연은 당황했다. 자신의 작품을 이렇게 표현한 사람은 처음이었다. 그냥 취미로 하는 거예요. 취미라니요. 이건 예술이에요. 설인의 눈이 빛났다. 그녀는 작업실 구석구석을 둘러봤다. 자투리 나무로 만든 찻잔 받침, 옹이를 살린 문패, 버려진 나무 조각으로 만든 작은 새들. 이 사람은 버려진 것들에게 새 생명을 주는구나. 그날 밤 설이는 결심했다. 다음 날 아침 달빛다원 문을 두드렸다. 저 며느리로 들어가고 싶습니다. 매화는 차를 끓이다 말고 그녀를 쳐다봤다. 왜? 그 사람의 나무가 아름다워서요. 그리고 저는 더 이상 떠돌고 싶지 않아요. 솔직한 대답이었다. 매화는 한참을 설인을 바라보다 물었다. 사랑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사랑은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전 그럴 준비가 되어 있어요. 매화는 찻잔을 내려놓았다. 우리 집은 가난해. 화려한 생활은 기대하지 마. 괜찮아요. 저도 평생 가난했으니까요. 며느리 노릇 쉽지 않아. 배울게요. 매화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들어오너라. 설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엄마, 나 이제 집이 생겼어. 따뜻한 집. 그렇게 설이는 달빛다원의 며느리가 되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다. 이 집에 숨겨진 아픔을, 그리고 자신이 곧 저지를 실수를. 설인이 달빛다원에 들어온 지 열흘째 되던 날. 매화는 설인을 찻잔 앞에 앉혔다.
며느리가 되었으니 우리 집 차를 알아야지. 선반에는 크고 작은 차통들이 줄지어 있었다. 매화는 하나씩 꺼내며 설명했다. 보이차, 녹차, 백차, 홍차. 각각의 향과 우리는 어울리는 찻잔까지. 이건 봄에 따서 만든 거고, 이건 가을 차지. 손님 기분 보고 내는 거야. 서리는 신기한 듯 하나하나 만져봤다. 와, 이렇게 많은 차가. 그때 서린의 시선이 선반 가장 높은 곳, 작은 옥항에 머물렀다. 저건요? 매화의 표정이 굳었다. 그건 손대지 마라. 왜요? 너무 귀한 건가요? 매화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돌아가신 시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만든 차다. 청운차라고 해. 초여름 새벽 안개를 머금은 찻잎으로만 만들 수 있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차지. 마시면 안 돼요. 아니, 마실 때가 있어. 행복할 때 마시라고 하셨거든. 서리는 매화의 눈빛에서 깊은 슬픔을 읽었다.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밤 운명은 잔인하게 돌아갔다. 비가 내렸다. 서리는 도연의 작업실 벽에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달빛 다원의 풍경, 차를 마시는 사람들, 웃는 가족. 그 한가운데는 자상하게 차를 따르는 한 노인의 모습. 시아버지 모습이에요. 사진 보고 그렸어요. 하지만 뭔가 부족했다. 그림이 완성되어 가는데 생명력이 느껴지지 않았다. 빛이 부족해. 물감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따뜻함. 서리는 답답했다. 그때 작업실 선반에 놓인 작은 옥항이 눈에 들어왔다. 매화가 도연에게 주며 아버지 제사 때 쓰거라고 했던 청운차 일부였다. 조금만, 아주 조금만 빌렸어도 될까? 서리는 떨리는 손으로 옥항을 열었다. 향이 퍼졌다. 산과 안개와 새벽의 냄새. 그녀는 차를 조심스럽게 우려냈다. 그리고 붓에 묻혔다. 순간 기적이 일어났다. 그림이 살아났다. 벽화에서 따뜻한 빛이 번졌다. 차의 향이 스며들며 그림 속 노인이 정말 웃는 것 같았다. 이거야. 이게 내가 찾던 빛이야. 서리는 황홀경에 빠져 그림을 완성해 갔다. 뭐 하는 거야? 문이 벌컥 열리며 매화가 들어섰다. 손에는 비어있는 옥항이 들려 있었다. 달빛 다원에 있던 청운차마저 사라진 것을 발견하고 달려온 것이다. 매화는 벽화를 보았다. 차의 향이 그림에서 났다. 그리고 그 그림 속에는 남편이 웃고 있었다.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매화의 목소리가 떨렸다. 시어머니, 이건 우리 집의 혼이야. 당신 시아버지의 마지막 정성이란 말이야. 죄송해요. 저는 그냥 그림의 빛이라고? 매화는 주저앉았다. 울지도 않았다. 그저 텅 빈 옥항을 가슴에 안고 떨고 있었다. 여보, 미안해요. 당신이 남긴 마지막 걸. 내가 지키지 못했어요. 도연이 달려왔지만 어머니를 일으킬 수가 없었다. 서리는 벽에 기댄 채 눈물만 흘렸다. 나는 또 소중한 것을 망가뜨렸구나. 그날 밤 달빛 다원엔 차향 대신 빗소리만 가득했다. 그날 밤 서리는 짐을 쌌다. 떠나야 해요. 제가 너무 큰 잘못을 저질렀어요. 도연이 말렸지만 서리는 고개를 저었다. 저는 어디를 가도 사람들을 아프게 해요. 엄마를 잃고 나서 그림만 그리며 살았는데 그림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될 줄은 몰랐어요. 새벽녘 서리는 조용히 방문을 열었다. 그런데 마당에 매화가 서 있었다. 밤새 한숨도 못 잔 얼굴이었다. 시어머니, 기다리고 있었다. 매화는 서린의 손을 잡았다. 따라오너라. 매화는 서린을 작업실로 데려갔다. 벽화 앞에 섰다. 비가 그치고 아침 햇살이 비추자 벽화는 더욱 선명하게 빛났다. 차향이 스며든 그림 속 노인은 정말 살아있는 것처럼 따뜻하게 웃고 있었다. 매화는 한참을 그 그림을 바라봤다. 여보, 이렇게 웃고 있네요.
목소리가 떨렸다. 시아버지는 늘 웃는 분이셨어요. 손님들에게, 나한테, 도연이한테 항상 이렇게 웃으셨지. 그런데 나는 그 웃음을 잊고 살았어요. 설이는 고개를 숙였다. 죄송해요. 제가 감히. 아니야. 매화는 설인을 돌아봤다. 눈가에 눈물이 고였다. 너는 잘못한 게 아니야. 내가 잘못했어. 나는 당신을 기억한다며 차만 꽁꽁 싸매놓고 정작 당신의 웃음은 까먹고 살았어. 당신이 행복할 때 마시라던 그 차를 나는 평생 마시지 못할 줄 알았거든. 매화는 벽화 속 남편을 쓰다듬었다. 그런데 너는 당신을 다시 살려냈구나. 이렇게 환하게 웃는 모습으로. 저는 그냥 시아버지가 이 집을 얼마나 사랑하셨을까 생각했어요. 이 찻집을, 시어머니를, 도연 씨를. 매화가 흐느꼈다. 고맙다. 정말 고맙구나. 아침이 되자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몰려왔다. 이게 무슨 그림이냐? 벽에서 차향이 나는데. 벽화 앞에 선 사람들은 말을 잃었다. 그림 속에는 청운골이 있었다. 달빛 다원이 있었고 차를 나누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한가운데 한 노인이 환하게 웃고 있었다. 이거 우리 마을이잖아. 저 어르신, 돌아가신 달빛 다원 주인장 아니신가? 한 할머니가 눈물을 닦았다. 그 양반 참 좋은 분이셨지. 우리가 어려울 때 차 한 잔에 위로를 많이 받았는데 그날 이후 달빛 다원에는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차를 마시러 온 것이 아니라 벽화를 보고 추억을 나누러 온 것이었다. 매화 씨, 며느리 잘 드렸어요. 이런 그림을 그릴 줄 아는 며느리라니 복 받으실 거예요. 매화는 그제야 깨달았다. 남편이 남긴 건 차가 아니었구나. 사람들과 나누는 따뜻함이었어. 저녁 매화는 설인과 도연을 불렀다. 오늘부터 우리 셋이 함께 차를 만들자. 새로운 청운차를. 설인이 놀라 물었다. 하지만 청운차는 다 써버렸잖니. 그럼 다시 만들면 되지. 이번엔 우리 셋이서. 매화는 두 사람의 손을 잡았다. 시아버지가 남긴 차는 다 떠났지만 그 마음은 여기 남아있어. 너희 둘이 있고 이 그림이 있고 앞으로 올 손님들이 있잖니. 도연은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다. 어머니, 설이나 내가 그린 그림처럼 이제 우리도 새로운 빛을 만들어보자. 세 식구가 함께. 설이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엄마, 나 진짜 가족이 생겼어. 따뜻한 집이 생겼어. 그날 밤 달빛 다원에는 오랜만에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벽화 속 노인도 함께 웃고 있는 것 같았다.